좋아, 이제 되겠지. 네, 인터넷은 안 나오는데 여기 찍히니까. 자, 보자. 이게 나였단 말이에요. 좋아.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살펴볼 건 요겁니다. 이제 아까 요 사이클 엑셀의 뉴원 프로젝션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정보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지우겠습니다. 지워. 자,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1번, 3, 6번 탄소의 수소 위치 관계를 주의할 것. 자, 왜냐하면 바로 요것 때문이었죠. 업, 다운 관계는 관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렸던 그림에서 시선을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업다운과 뉴먼 프로젝션을 그리기 위해 바라봤던 시선 처리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번하고 6번에서 서로 다른 위치관계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다른 것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자, 바로 이면각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면각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면각은 몇 개 원자들 사이에서 정의되는 각도죠? 원자 4개 사이에서 정의되는 각도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은 뉴먼 프로젝션 상에서 이면각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면각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첫 번째는 이런 곳에서 이면각이 나타나겠죠. 각도는 몇 도? 60도. 여기서도 몇 도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60도. 여기서도 몇 도예요? 60도. 보이죠? 아, 그냥 이면각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수소 사이의 이면각.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관계에서 이면각은 60도가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걸 눈여겨 잘 보셔야 되는데, 봐봐요. 자, 얘 액시얼이죠. 이코토리얼이죠. 즉, 액시얼과 이코토리얼 사이에 몇 도? 60도. 이코토리얼과 이코토리얼 사이 몇 도? 60도. 이코토리얼과 액시얼 사이 몇 도? 또 60도. 그런데 이 수소 위치 관계를 업다운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이 둘은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업이죠. 업 사이 몇 도? 60도. 업, 다운 사이 몇 도? 60도. 다운, 업 사이 몇 도? 60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코토리얼, 액시얼, 어쩌고저쩌고 관계건, 업, 다운 관계건, 이 사이클 헥세인에서 인접한 수소들의 위치 관계는 거의 이면각이 60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를 외워야 돼. 알겠죠? 이걸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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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 사이 이면각 몇 도? 자, 요 둘 사이 이면각 60도. 그 다음에 요 둘 사이 이면각 60도. 그 다음에 얘 사이 이면각
요 둘 사이 이면각? 60도. 아니 그냥 다 60도라고. 답은 정해져 있어. 답만 하면 돼. 알겠어요? 몇 도? 60도. 몇 도? 몇 도? 몇 도?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의 이면각이 60도냐를 판단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시선을 이리 처리하고 얘하고 얘 사이의 뉴먼 프로젝션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입체 구조에서 시선 처리를 한 다음에 뉴먼 프로젝션을 통해서 그 각도를 이면각을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나와 있는 정보를 암기해서 그걸 그대로 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 헥세인에서 인접한 웬만한 수소들 사이 이면각은 항상 60도라는 걸 명심해야 돼. 알겠죠? 알겠죠? 자, 참고로 60도를 관수 표현으로 뭐라고 했었죠? 것이라고 했었죠. 기억해 두도록 하고. 자, 그런데 요 수소 사이의 이면각 중 오직이에요. 오직. 그럼 이런 건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오직. 예를 들면은 뭐 영어 지문을 읽는데 중간에 뭐 only 막 이게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이게 답일 가능성이 높지.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오직 이런 게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인접한 엑시얼 업, 엑시얼 다운의 경우만 수소 이면각에 대해 180도일 겁니다. 자, 이거 아시겠어요? 오직 인접한 엑시얼 업, 엑시얼 다운 사이의 관계만 이면각이 180도다. 자, 저거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어떤 이면각이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얘하고 얘 사이에 이면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면각은 원자 4개 사이면 무조건 정의가 되니까 바로 하나, 둘, 셋, 넷 원자 사이 이면각이 가능하죠? 이 경우는 이면각이 몇 도일 수 있어요? 180도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둘의 관계는 보시다시피 엑시얼이죠. 그리고 엑시얼이면서 동시에 하나는 업일 거고 하나는 다운일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엑시얼이면서 업, 엑시얼이면서 다운 이 경우만 수소 이면각 중 180도가 나오고 그 외의 것들이 전부 다 60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1하고 2는 서로 소관계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업 엑시얼, 다운 엑시얼인지를 확인하고 그때만 180도고 그게 아닌 이면각은 무조건 60도인 거야. 알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180도를 관습으로 뭐라고 했었죠? 안티라고 했었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체육법 모형에서 봅시다. 요거 이면 몇 도? 180. 몇 도? 몇 도? 몇 도? 알겠죠? 서로 업다운 돼 있는 업다운 관계 엑시얼은 180도 알겠죠? 몇 도? 60. 알겠죠? 몇 도? 몇 도? 생각해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 이면각이 60도인 게 머릿속에 쉽게 떠올라요? 떠올릴 리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 이면각이 60도다.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건 신내림 받는 사람이야. 알겠죠? 랑종 봤어요? 랑종 뭐? 랑종 몰라요? 귀신제기 랑종 몰라요? 랑종 몰라요? 아 진짜 곡성 봤어요? 최진이 곡성 봤어요? 왜 안 봤어요? 아 무서워서. 학교에서 본 적인데 드셨어요. 아 학교에서 참. 곡성을 봤다고? 학교에서 틀어던데 학교에서 곡성을 봤다고요? 네, 학교에서는 그 요 중학교 2학년 틀던데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준호 곡성 봤어요? 아 나 진짜 저 비니 봤어요? 한번 저 우리 우기명도 봤어요? 일단 학교에서 틀어놓긴 했는데 통화했어요.
그럼 곡성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꼭 봐야 됩니다. 아니 꼭 곡성 보라는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걸 나오면 어떡해요? 예? 이 세상이 더 무서워요. 어? 이 세상이 더 무서워요. 어? 그래서 참네. 아유. 12세 만나서까지만 볼 수 있어요. 12세 만나. 그냥 보면 돼요. 보고 싶으면. 알겠죠? 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 12세는 잘 기억 안 나요. 14세는 그 뭐야? 그거 곡성 그거 기호된 곡성은요. 한국 영화 기준으로는 20년 내에 세계적 수준으로 세계 영화 그 판에서는 10년 내에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영화예요. 완벽에 가까운 영화예요. 완벽, 알겠죠? 완벽에 가까운 영화예요. 정말 나 곡성을 보면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깜짝 놀래가지고 한 3번인가 봤어 난. 너무 놀래가지고 영화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하여튼 꼭 기억해야 되고 알겠죠? 곡성은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무슨 영화 아니고요. 곡성은 어떤 영화냐면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영화예요. 어떻게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예술작품들은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나에 대한 표현. 무슨 말 알겠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막 래퍼들도 막 나 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내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대부분의 예술작품은 내 내면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성은요. 내 내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외부에서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영화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벌어진 일을 인간은 보통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느냐. 완전 다른 관점의 예술이에요. 위대한 영화예요. 위대한 영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 관점을 보면 이거 진짜 근데 이제 조목조목 장면 따져가면서 내가 이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여하튼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던 위대한 한국 영화의 감독 나홍진 감독이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 있었던 어떤 무당 이야기, 태국 무당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직접 만들진 않고 영화 제작을 하고 태국 또 공포 영화계에 아주 굉장한 감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국 무당 이야기예요. 랑종이라는 영화인데 보세요, 그렇죠? 난 아직 못 봤는데 이따가 나중에 꼭 보려고 하겠죠. 네, 이 사람 진짜. 하여튼 얘하고 얘가 이명각이 60도가 되는 거는 신내림을 받지 않는 이상 눈에 뜰 수가 없어.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그냥 자, 이 그림에서도 평행한 거는 눈에 금방 들어오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이명각이 180도인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60도인 거야. 알겠죠? 항상 여집합 관계를 생각하라고. 알겠죠? 알겠죠?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리고 요거 이명각 몇 도? 그렇죠. 요거는 이명각이 정의되지 않죠. 왜? 원자 3개 사이니까. 알겠죠? 이명각은 항상 원자 몇 개 사이? 4개 사이 이명각이 정의된다는 거. 알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 이명각 몇 도? 요거 이명각 몇 도? 저거요. 저 안 보여요. 제일. 요거하고 요거 몇 도? 안 보여요. 요거하고 요거 5번하고 수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명각 180도 왜죠? 평행하니까. 오 최린이요. 좋아요. 잘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이명각도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수소와 어떤 탄소 간의 이명각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로 문제에서 크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리 내에 있는 어떤 탄소 자리와 그러니까 고리 내에 있는 어떤 탄소 자리와
보시다시피 이코토리얼 위치에 있는 요 수소 얘하고 얘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흔하지가 않아서 유기화학에서는 사실은 요 탄소 자리하고 요 수소 자리에 이명각을 묻는 일들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정의상 이명각을 정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한 거는 이렇게 탄소와 수소 사이 이명각 말고요. 수소와 수소 사이 이명각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소 사이에 60도, 뭐 180도 이런 관계를 명심해야 된다. 즉 수소하고 수소 사이 이명각을 살펴보니 60도하고 180도밖에 나타나질 않는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그려놓은 최연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렇게 사이클로엑스에 대해 최연은 뭐예요, 결론이? 사이클로엑스인의 최연이라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이에요. 안티. 바로 스테거드요. 스테거드의 뜻이 뭐예요? 네, 번역은 엇갈린 뭐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뜻은 뭐 엇갈린 근데 바로 이명각이 뭐하고 뭐 60도 180도 분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스테거드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뉴온 프로젝션 기억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뉴온 프로젝션 기억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에테인의 스테거드 폼 그림이었죠? 그럼 이 그림이 어디서 그대로 구현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게 옆탄소랑 연결이 되어 있을 뿐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로엑세인의 체어폼을 뉴먼 프로젝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딜 살피냐면 한 장 넘겨서 5.2 보겠습니다. 38페이지 5.2 플립플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자, 넘겼죠? 자, 그 다음 해볼 거 플립플랩. 아, 이 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좋아. 아이고. 에이? 자, 그 다음 살필 건 5.2에 짜자자잔 이 표현입니다. 자, 플랩이라는 말은 영어로 치자면은 영어에서 사용하면 일종의 의성어예요. 의성어.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란 말 알죠? 행동을 표현하는 말, 소리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플립플랩은 글쎄 영어에서 사용하는 의성어. 그 뭐 어떤 말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바로 똑딱이에요. 똑딱. 우리말로 똑딱 이걸 영어로 플립플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확실히 의성어 의태어 표현은 한국어가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그 BTS 때문에 난리 난 단어가 있잖아요. 소복소복. 몰라요? 그 소복소복이 뭐예요? 눈이 소복소복 내린다.
그걸 BTS가 그 SNS에 그리고 노래 가사인가 그 단어를 썼어요. 소복소복.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그 단어를 들으니까 외국인들도 그 말을 소복소복이라는 이런 어떤 단어를 들으니까 진짜로 눈이 와서 쌓이는 느낌이 난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소복소복하니까 이거 소복소복 이렇게 다 말을 하면 이 발음을 하면 외국인들도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눈이 쌓이는 어떤 그게 딱 연상이 된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단어 되게 난리 났었죠, 소복소복. 무슨 말 알겠어요? 사실은 이 의성어나 의태어가 우리나라 말이 엄청 발전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아름다운 언어긴 한데 뭐 하여튼 우리말로 똑딱 하는 걸 영어로 플립플랩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이냐? 요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 간단한 이해. 자, 앞서의 최열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편의상 여기에 수소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 흰색은 엑시얼 그리고 여기는 이 수소는 이코토리얼. 자, 이코토리얼이고 엑시얼인 것은 바로 이코토리얼은 평행해서고 엑시얼은 그렇지 않아서 저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최열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다고 했냐면 자, 무조건 이 대변은 무슨 관계라고요? 대변은 서로 평행하다고 했죠. 그러면 평행한 두 선부는 항상 뭐를 정의할 수 있어요? 평행한 두 선부는 평면을 하나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파란색 두 직선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상적인 평면을 하나 가정을 한다면 여기 이제 마치 사람이 어떻게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좀 불편해 보이긴 한데 하여튼 뭐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이 플랩플랩이라고 하는 똑딱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람이 머리를 향하고 있는 이 머리받침 보이죠? 그리고 발이 향하고 있는 발받침 요걸 기준으로 머리받침은 끌어내리고 발받침은 끌어올리는 보이시죠? 요런 것을 플립플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위치들도 수소들이 있겠지만 그냥 다 그리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또 수소는 이렇게 두 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림이 요렇게 에어컨은 좋아. 근데 오늘 간만에 비 와서 완전 좋네요. 밖에 되게 쾌적해요. 몰랐어요? 아까 내가 밖에서 저 마루에서 들어놓고 잤잖아요. 봤죠? 그때 되게 시원했어요, 은근히. 그러니까 뭐 아주 막 차갑다 이건 아닌데 뭔가 그 상쾌한 바람이 계속 불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자보세요, 알겠어요? 다 같이 4명이서 이렇게 누워서 오수를 한번 취해봐. 오수란 말 알아요? 오수? 오후의 낮잠. 네, 하여튼. 자, anyway. 낮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자 머리 받침은 끌어내리고 발 받침은 올렸다.
라고 치자면 여기서 그림이 예를 들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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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될 거고 앞서 저 가상적인 이 평면은 여기가 될 것이며 이렇게 펴져버리게 되면 사람이 아마 대강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일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앞서의 머리 받침, 요게 발 받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붙어있는 수소는 바로 요게 흰색 수소고 요게 파란색 수소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머리 받침을 끌어내리고 발 받침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조금 더 세게 해보자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요렇게 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 사람은 요런 식으로 누워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앞서의 머리 받침, 여기가 발 받침. 그리고 저 수소는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자, 저 이 각각의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보니까 뭐가 어디로 어떻게 변한 건지 알겠죠? 내가 저기 왜 사람을 저기 앉혀놓은 건지 알겠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면 지금 내가 저 구조를 어떻게 지금 그 뭐냐면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설명할 게 억수로 많아요. 이 화면대로 보니까 그림 완전 잘 그렸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철이나 귀엽죠? 저기 보니까 잘 그렸죠? 그래. 준호야, 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 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체리는 키티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이게 또 어떤 학생은 막 라이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던데. 이게 자기가 꽂힌 캐릭터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군요. 좋아요. 키티는 유명하죠. 키티는 내가 봐도 잘 만든 캐릭터 같아요. 맞아요. 디자인적으로 괜찮아요. 훌륭해요. 근데 키티 이후엔 일본 캐릭터 중에 괜찮은 게 키티가 내가 봤을 때 정점이야. 일본에서 만든 이런 캐릭터 중에 키티가 가장 정점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물론 이게 뭐 너무 키티를 눈에 많이 봐서 그렇기도 한데, 하여튼 아니면 토토로 정도? 토토로?
이 정도. 하여튼 그거다. 자, 쩌쩌쩌쩌잉. 자, 이제 설명 간다. 자, 이게 뭐냐? 자, 이 플립플립이라고 하는 건 얘는 일종의 형태를 변화시킨 거예요. 형태를 변화시킨 것. 자, 형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형태 영어로 뭐였죠? 형태 영어로 뭐예요? conformation. 바로 뭐냐면 형태라고 하는 건 결합, 뒤틀림 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겹쳐지지 않는 꼴. 아시겠죠? 꼴. 그걸 형태라고 했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 뭐 여기에 있는 탄소 결합을 잘라가지고 어디 새로 붙이고 뭐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있는 어떤 탄소 결합을 약간 뒤틀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꾼 거라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당연히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안 겹쳐진다 이런 말이에요. 겹쳐질 리가 없죠. 그 다음 여기서 이놈하고 이놈도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겹쳐질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재밌는 건 보시다시피 이거나 이것에 반해서 얘는 보시다시피 in plane, 평면 구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 각도 몇 도예요? 120도죠? 왜? 여기에 있는 이 6개의 탄소는 기하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동등해요? 이 6개의 탄소는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동등하기 때문에 탄소 주변의 각도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평면에 6개의 탄소가 다 똑같다. 정육면체지 이건.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볼록볼록한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 이 각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평면에서 벗어나면, 자, 얘 땅에 생각을 해볼게요. 평면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각도는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 탄소 각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111도라고 했었죠. 그것이 다시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 다시 또 몇 도가 되겠어요? 111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이 플립플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진행될수록 결합각 커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결합각은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립플랩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결합각이 증가하고 결합각이 감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입체 구조에서 평면 구조가 되면 무조건 결합각은 증가하고요. 평면 구조에서 입체 구조가 되면 무조건 결합각은 감소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꺾으면 무조건 결합각이 줄어든다고 했죠. 꺾으면 평면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결합각이 뭐냐면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플립플랩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중요한 특징, 그걸 이제 하나 몇 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플랩 덕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의 위치가 조금 바뀌죠. 좀 평평하게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하게 꺾여있죠. 이 모습이 마치 변사체 같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휴양지에 놀러 갔는데 아침에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비치체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어. 이게 무슨 말 되겠어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 여행 가서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여행 가서 이 사람 만나면 그 여행 좆된 거야. 여행 가서 이 사람 만나면 큰일 나. 누구야? 바로 코난이요. 전에 저거
그렇죠. 뭐 김전일 이런 애요. 그럼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행 갔는데 옆에 김전일 있어. 막 여기 범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여기 분명 범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여행 갔는데 옆에 막 안경 낀 꼬맹이가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돌아다니고 그럼 큰일 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anyway.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형태 배정이 된 건데 이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자, 그리고 이 결합각이 변하는 요소는요. 되게 실제로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냥 내가 몸을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 어깨 관절만 이렇게 쭉 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말이죠. 여기서 이런 움직임을 했다고 첨부자예요. 그러면 이 모습하고 이 모습은 당연히 뭐가 또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과 이거는 뭐가 다른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건 뭐가 다른 관계예요? 형태라고, 형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 팔이 뜯어갖고 이상한 데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 몸에 있는 모든 결합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자, 관절, 이런 관절이 뒤틀려지면서 다른 모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모두 다 형태의 변화라고. 그러면 이런 간단한 움직임은 요 관절 하나만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움직임이 조금만 복잡해져도요, 여러 개의 관절이 동시에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관절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이 모델링에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복잡한 움직임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겨우 탄소 6개, 수소 12개로 되어 있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자, 얘를 억지로 꺾어내리면 여기 있는 요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이 약간씩 뒤틀어져요. 그리고 얘를 꺾어내리면 여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각도도 약간씩 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만 111도가 아니라 다 111도, 112도, 110도, 110도, 111도인데 그게 모두 다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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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겨우 이거 하나만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관절을 통한 모든 변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플립플랩이라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미지를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다가 연예인 이런 것만 검색하지 말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쳐봐. 뭐냐면 컨포메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사이클로헥세인 이렇게 쳐봐. 유튜브에. 그럼 치면은 여기서 진짜로 이렇게 변하는 플립플랩 모델을 이 3차원 디지털 이미지로 보여주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 덕후들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걔들이 이런 이제 유기분자들의 구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 등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플립플랩 하는 3차원 이미지가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뭐 짧게 한 30초짜리로. 그래서 그걸 딱 플레이를 보면 플립플랩이 될 때 각 탄소하고 수소 위치가 막 이상하게 막 변하거든요. 그걸 보면 조금 더 다채로울 수는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하지만 그러한 다채로운 모습이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필요할까요? 전혀 쓰잘데기가 없을까요? 전혀 쓰잘데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칠 때 그걸 검색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플랩 하는 과정에 전체 이미지 혹은 전체 변화 과정을 이해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플립플랩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플립플랩이 일어나기 전과 플립플랩이 일어난 후에 어떤 결정적 차이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플립플랩에서 나타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변화, 그게 뭐냐? 첫 번째, 자 읽어줄게요. 바로 이코토리얼과
엑시얼의 교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코토리얼이에요, 엑시얼이에요? 엑시얼이라고 했죠. 왜? 누구하고도 평행하지 않으니까요. 얘는 이코토리얼인데 왜? 얘하고 평행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최어 폼에서는 이코토리얼과 엑시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육각형 모델이 돼버리면요. 이수소나 이코토리얼이나 엑시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엑시얼은 어떻게 정의돼요? 이코토리얼이 정의돼야 엑시얼이 정의되는 거예요. 왜? 평행한 녀석이 있으면 평행하지 않은 녀석을 엑시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엑시얼은 이코토리얼이 정의돼야 엑시얼이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유신론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 God라는 말을 하는 순간 머릿속에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 딱 잡히죠. 그럼 이미 그건 유신론이에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가정하는 그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건 이미 유신론인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무신론은 뭐냐면요. 진정한 무신론은 그 신이라는 말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진정한 무신론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런 개념과 내 인생이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 그게 진정한 무신론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 중에 무신론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진정한 무신론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동양 철학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양적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 중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은 그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엑시얼을 정의하려면 이코토리얼이 정의돼야 엑시얼이 정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코토리얼과 엑시얼이 정의되느냐? 아무것도 정의되지가 않아요. 왜?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 고리 안에 있는 구조랑 평행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코토리얼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엑시얼도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얘 평행한가요? 안 평행하지. 얘 평행한가요? 안 평행하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플립 끝나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죠? 이코토리얼이 되죠. 왜? 이제 얘가 평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돼요? 얘가 엑시얼로 바뀌네요. 왜? 얘는 더 이상 고리 구조하고 평행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플립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 바로 이코토리얼과 엑시얼의 교환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온다는 거. 완전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 두 번째 업다운 불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업다운은 절대적으로 정해져요? 상대적으로 정해져요? 상대적으로 어떤 지평선 하나 그려놓고 좀 위에 있으면 업, 아래에 있으면 다운이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평선 하나를 그려놓고 위에 있으면 업이고 아래에 있으면 다운인 거죠. 맞나요? 그럼 그 지평선을 여기서도 지평선 그려놓고 위에 있으면 업, 아래에 있으면 다운이죠? 그 다음 여기서도 지평선 그려놓고 위에 있으면 업이고 아래에 있으면 다운이죠? 업, 다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플립플랩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 업다운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플립플랩과 관련해서는 사실 요 두 개만 기억해도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정도로 요 두 개의 사실은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플립플랩에서 이 두 개의 사실을 암기하는 게 완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이때 아시다시피 최어라고 하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한 구조예요, 불안정한 구조예요. 링 스트레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가장 안정한 구조라고 했죠? 가장 안정한 형태라고 했죠? 왜 가장 안정한 형태냐? 최어는 보시다시피 1. 앵글 스트레인이 전혀 없습니다. 자, 앵글 스트레인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에서 나타나는 각도 111도는 바로 sp3 혼성의 이상적인 각도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109.5도는 메테인에서고요. 탄소가 관여할 경우는 입체 저항 때문에 각도가 약간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안정한 결합각이에요. 그래서 이 최어에서는 앵글 스트레인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이 최어에서는 토셔널 스트레인 어느 정도예요? 이 최어에서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답할 수 있겠어요? 자, 토셔널 스트레인 우리말 번역이 뭐죠? 뒤틀림 저항이죠. 자, 최어에서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얼마죠? 없죠. 왜 없죠? 왜 없죠? 정답! 무슨 말이냐면 뒤틀림 저항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in the 이명각 어디서만 나타나다고? 0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뒤틀림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최어는 뉴먼 프로젝션 그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최어는 이 자체가 무슨 형태라고 했어요? 스태거드라고 했죠. 그럼 스태거드는 정의상 이면각이 몇 도하고 몇 도밖에 없는 거예요. 60도하고 180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면각 0도가 없어요. 이면각 0도가 있어야 뒤틀림 저항이 있는데 토셔널 스트레인이 있는데 최어 자체는 60도하고 180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면각 0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뒤틀림 저항 자체가 전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앵글 스트레인도 없어, 토셔널 스트레인도 없어. 그래서 최어는 가장 안정한 녀석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정육각형 보이세요? 정육각형 얘는 이런 식의 사이클로 헥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불안정한 형태예요. 가장 불안정한 형태예요. 왜냐? 우선 첫 번째 1. 앵글 스트레인이 나타나죠. 왜? 111도가 가장 안정하다고 했는데 120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도가 변형된 거죠? 9도씩 변형이 된 거죠.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녀석은 토셔널 스트레인이 매우 큽니다. 혹시 이 정육각형 형태에서 나타나는
토셔널 스트레인 값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저거 토셔널 스트레인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저기서 나타나는 토셔널 스트레인 값이 얼마일까요? 정육각형에서. 자, 최어에서는 토셔널 스트레인 얼마죠? 최어에서는 토셔널 스트레인 0이에요. 그런데 정육각형에서는 토셔널 스트레인 얼마예요? 뭐라고? 16이요? 24? 24요? 아, 아닌데? 얼마예요? 얼마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24가 있고 그 위다가 저 탄소가 또 C인데 그거 하면은 11 곱하기 2가 바로 11 곱하기 3 그래가지고 12 곱하기 4kJ/몰만큼의 토셔널 스트레인이 나타나겠죠. 이거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자, 지금 요 탄소에만 두 개의 수소를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옆 탄소에도 수소가 붙어 있겠죠. 그 붙어 있는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런 수소하고 요런 수소 사이에 이면각이 0도 그리고 0도일 때 토셔널 스트레인이 4kJ/몰인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수소 사이에서.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수소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럼 위쪽에 있는 6개 수소 사이에 6번의 토셔널 스트레인, 아래쪽에 있는 6개의 수소에서 또 6번의 스트레인. 총 12번의 토셔널 스트레인이 나타나고 하나당 4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총 토셔널 스트레인은 저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준호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자 아까 최연은 스태거드라고 했죠. 그렇다면 정육각형은 무슨 형태인 거예요? 이클립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클립스트의 정의는 이면각이 0도이거나 120도인. 알겠죠? 즉 평면 구조는 정확한 이클립스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 이 정육각형은 생각할 수 있는 사이클로 엑세인의 가장 불안정한 형태예요. 알겠죠? 가장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일이 거의 없어요. 너무 불안해서 실제 구조에서는 거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최어야말로 가장 안정한 형태다. 그래서 화살표를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 화살표 의미 알겠어요? 요런 조그만 화살표, 큰 화살표 무슨 말이야? 요렇게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요렇게 잘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즉 최어에서 정육각형이 되기 되게 어렵고 만약 정육각형이 됐다면 냉큼 최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요런 것을 바로 사이클로엑세인에서 플립플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다. 근데 이 사이클로엑세인 플립플랩에 대한 사실은 세부적인 이해가 또 있긴 합니다. 세부적인 이해가 또 있긴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교재에 보시면 오른쪽 단락에 무슨 그래프 하나 보이죠? 이게 사실은 사이클로엑세인의 진짜 세부적인 자세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최어 한 다음에 have 최어, twisted boat, true boat, twisted boat, have 최어, 최어 B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있죠. 찾았어요? 사실은 어떤 최어 폼이 다른 최어 폼으로 형태 변화를 할 때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는. 알겠죠? 그런데 이 그림대로 설명을 하나 그냥 이것만 기억하나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유기화학을 아주 자세히 공부할 게 아니라면 이거는 지금은 당장은 크게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부적 이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플립플랩에 대해서는 뭐 요렇게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요거 진짜 중요하다. 요거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플립플랩을 했을 때 이코토리얼과 액시얼은 서로 교환이 되고 그 다음 뭐 업다운은 서로 불변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식 가져오세요.